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의 주제인 지수법칙을 가지고 주어진 수식을 쪼개서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수학 문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선 문제가 조각조각 쪼개져서 보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지난 영상의 주제인 지수법칙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쪼개서 본다는 뜻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수법칙 영상에서 지수법칙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 법칙을 믿고 그 법칙대로 지수의 계산에 적용하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수법칙을 이해했다고 해도 실제 지수법칙에 관한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개념과 실제 문제 사이에서 생기는 괴리를 해결해야만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상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정신이 없죠. 이 난장판인 숫자를 간단하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내 방도 안 치우는데 이걸 치울 걸 치워서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참. 하지만 뭐 하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식은 분수의 형태로 많은 문자와 숫자 그리고 음의 지수까지 엉망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밑이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쪼개서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보입니다. 벌써 달라 보이시죠? 정리해보니 모든 것들은 문자와 숫자의 곱들이 분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데없이 이런 걸 왜 배우라고 했던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곱한 순서를 요리조리 바꿨고 또 같은 것끼리 묶었죠. 그래서 주어진 식들을 퍼즐 맞추듯 같은 것끼리 묶어서 써줘도 처음 식과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복잡한 식을 이렇게 분락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덧셈과 양수를 뺄셈과 음수보다 본능적으로 선호합니다. 13 더하기 8은 아무 문제 없이 21이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13 빼기 8은 바로 안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구한 답 5에 8을 더해서 13이 되는지 머리로 빨리 확인해 본인의 답이 맞는지를 살펴보셨을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지수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음수보다는 양수를, 나누기보다는 곱셈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a의 마이너스 m승분의 1이 a의 m승이 되는지와 a의 마이너스 m승이 어떻게 해서 a의 m분의 1이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자 분모에 이 a의 마이너스 m승의 부호가 다른 지수를 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a의 마이너스 m 플러스 m이 되고요. 이게 0이 돼서 a의 0승은 1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같은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됐는데요. a가 0, 즉 베이스가 무엇이든 지수가 0일 때 1이 되는지는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있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각각 묶여져 있는 식에서 음의 지수를 양의 지수로 모두 바꿨습니다. 자, 결국 분자에 있는 음의 지수 값은 양으로 바꾸고 분모로 내려보내고 분모에 있는 음의 값은 양으로 바꿔 분자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 지수법칙 1과 3을 이용해 같은 밑이 있는 지수를 더하거나 빼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분모에 있는 모든 값을 지수의 부호를 바꿔서 분자로 다 올려버리는 것이죠. 그럼 보기도 싫은 분수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연산은 지수법칙 1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각의 밑이 같은 것끼리 묶었죠. 그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분모에 있는 값들을 분자로 올리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지수의 부호들만 바꿔서 전부 분자 위치로 올려버렸습니다. 여기는 11을 4로 나누는 거니까 3으로 그냥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지수법칙 1을 이용해 가지고 밑이 같은 지수들을 계속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얘가 나오고요. 음의 지수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c의-6승을 분모로 내려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지수를 모두 양수로 바꾸거나 분모에 있는 모든 값들을 분자로 다 올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훨씬 쉽게 답이 나오죠. 앞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우리가 서로 곱해져 있는 값들을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고 끼리끼리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법칙들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은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값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용해 분모에 있는 음의 지수를 양수로 바꾸고 분자로 옮길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수학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나 식을 정리해서 보는 훈련을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적 표현들 중에서는 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미 좀 늦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3과 5분의 2라는 표현입니다. 3과 5분의 2는 3 더하기 5분의 2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수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x 5분의 2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가로를 쳐보면요. 이 녀석은 3 더하기 5분의 x도 아니고 x 더하기 5분의 2도 아닙니다. 얘는 5분의 x에다가 3을 곱해서 결국 5분의 3x가 되고요. 얘는 5분의 2에다가 x를 곱한 게 돼서 5분의 2x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구조적으로는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분수에 대한 이해와 연산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수의 형태로 표현된 값들도 가능하면 쪼개서 바라보는 훈련을 꼭 하시고 차이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적 표현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써있지 않지만 존재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곱셈 부호나 계수 혹은 지수값으로서의 1은 실제로 쓰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더 많이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a의 마이너스 1승분의 1과 a분의 1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1승분의 1은 마이너스 1을 지수 자리에 씁니다. 그리고 이걸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a의 1승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의 1승을 우리는 a라고 쓰죠. 항상 이 1이 되는 지수값은 쓰지 않기 때문에 a의 지수 자리에 1이 있다는 것을 관가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b의 제곱의 전체 3승은요. a1 제곱 b 2제곱의 전체 3승이라고 보셔야 지수법칙 4를 적용해서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돼서 a의 3승 곱하기 b의 6승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수학에는 우리가 아주 쉽게 헷갈려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a 제곱은 마이너스 2a 제곱과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은요.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오른쪽 녀석은 마이너스 2a를 두 번 곱해서 제곱했다는 뜻이 그 뜻이죠. 그래서 결과가 4a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분명히 이 표현과 이 표현 마이너스 2a 제곱과 마이너스 2a 제곱이 서로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제가 이 두 개의 표현을 똑같이 읽었지만 사실은 읽을 때부터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제곱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뒤의 경우는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수점을 분수로 바꾸고 역의 관계를 이용하면 값을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1.5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여있는 녀석을 2분의 3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1.5의 제곱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2.25분의 1, 즉 1을 2.25로 나눠야만 이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 값을 도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는 2분의 3이죠. 그래서 1.5의 마이너스 2승을 2분의 3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놓으면 앞서 본 지수의 성질 때문에 이 마이너스 지수가 양으로 바뀌면서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2의 제곱분의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이 분자와 분모의 이 수의 역수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을 곱하면 밑에는 얘와 얘의 역수니까 1이 되고요. 위에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 곱해진 값만 남아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얘는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보시면 어떤 분수의 음의 지수는 그 음의 지수를 양으로 바꾼 다음 이 안에 있는 분수를 역수로 바꿔버리면 즉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더 예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1을 양수로 바꾸고 분자 분모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제곱과 같고 4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더 보면 3분의 5의 마이너스 3승도 마이너스 3을 3으로 양으로 바꾸고 얘를 분자 분모를 바꾸면 5분의 3이 된다는 것이죠. 지수법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다항식 문항에서 이 다항식 혹은 단항식들의 곱, 나눗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분배법칙을 적용해 분배할 수도 없고 또 그 과정에 여긴 인수분해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수법칙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모든 표현을 그 구조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밑과 지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음수를 포함한 밑과 지수는 반드시 가로를 사용해 분명하게 하나로 묶어줘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학 문제를 푸시려면 분명히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서 보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안 보이면 정리를 해서 볼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운 법칙, 성질 등을 이용해서 하나씩 가지치듯 식을 정리해 나가면 결국은 근을 구할 수 있고 복잡한 식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